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과 러시아, 독일 같은 전통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고개를 숙이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한성방산의 차세대 전투차량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고향 경북 포항, 그리고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6.25 전쟁 직후 태어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용광로 폭발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두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아버지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항상 제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단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나라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어린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던 저는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무기 시스템과 방위산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들과 그것을 만드는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책을 3번이나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 시절, 저는 포항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가정 형편상 바로 취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무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교에서 상위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선반과 밀링, 용접 같은 실습 과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큰 기대를 걸었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를 지역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이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만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심사위원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기술 인재 육성 장학생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991년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저에게 서울은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했고 방학 때마다 ADD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장갑 차량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장갑차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며
자체 개발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1998년 대학원을 졸업한 저는 바로 한성방산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직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많은 기업들이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성방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20%를 감원하고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켰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언제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몰라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연구소장이었던 박재현 박사님의 눈에 들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 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 씨,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동시에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한 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흑표 블랙팬서라는 코드명을 가진 한국형 차세대 전투장갑차 개발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에겐 핵심 기술들이 부족했고 예산은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과연 세계적 수준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팀 내부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2000년 우리는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진 출력이 부족했고 무게 대비 기동성이 떨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방탄 성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특히 방탄 기술 개발을 맡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실패 후 팀 내에서는 해외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복합 장갑 개념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외국 기술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도전 정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공식 업무 외에 개인 시간을 투자해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마다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새로운 복합 장갑 구조에 대한 기초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세라믹, 특수 강판, 그리고 에너지 흡수 소재를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존 방탄 기술보다 30% 더 가볍고 50% 더 강한 보호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다시 경영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해외 기술 도입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저는 한때 퇴사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입하려던 해외 기술의 수출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했고 회사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상관이었던 김현수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 연구하던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진이 이제야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디어를 증명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내심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었고 제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팀을 꾸려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주 5일이 아닌 주 7일, 하루 12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테스트 당일,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경영진과 주요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복합 장갑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발사되었고 그 결과는 장갑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실망한 눈빛이 저에게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술 책임자였던 정교수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정합시다. 우리는 즉시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세라믹 패널과 금속 베킹 사이의 결합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2주 후, 우리는 수정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첫 번째 탄환이 발사되었고 장갑은 멀쩡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탄환도 모두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상보다 더 적은 변형만을 남겼습니다. 연속된 발사에도 장갑의 구조적 완전성은 유지되었고 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테스트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제 등을 두드렸고 심지어 항상 엄격하던 사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연구원,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입니다. 이 기술은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사장님은 전 직원을 위한 회식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날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산을 넘었을 뿐 앞으로 더 높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4년 우리의 복합 장갑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제품 흑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전 모델보다 30% 가벼우면서도 방탄 성능은 50% 향상되었고 기동성과 화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내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흑표는 이제 국제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흑표를 출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자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이었고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우리의 기술을 선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우리 부스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부스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업체의 전시 공간에는 간간히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만 들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비를 만드나요? 주로 어느 나라 기술을 이용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하면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실망감이 커져갔지만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한 중년 남성이 우리 부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국 국방부의 기술평가관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그는 흑표의 스펙시트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입니까?
특히 이 방탄 성능과 중량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네, 모두 실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수치입니다. 브라운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질문들에 저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했고 점차 그의 표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내일 실제 데모 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꼭 참관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전시장 외부의 테스트 필드에서 각국의 장비들이 실제 성능을 시연하는 날이었습니다. 흑표도 그중 하나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 출시된 독일의 레오파드 개량형과 미국의 스트라이커 최신 모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연 차례가 왔을 때 관중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는 브라운 씨와 몇몇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몇 명의 군사 전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데모를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기동성 테스트, 장애물 극복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방탄 성능 테스트까지. 방탄 테스트에서 흑표는 예상대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 발사체가 장갑을 타격했지만 흑표는 거의 손상 없이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테스트 후 브라운 씨가 다가와 내부를 살펴보길 원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내부 검사를 마친 브라운 씨는 놀랍도록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날 저녁, 저는 브라운 씨와 영국 국방부의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흑표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브라운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영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유럽 방위산업 기술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강 박사님을 초청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탄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콘퍼런스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위산업 행사 중 하나였고, 보통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전문가들만 초청 연사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영광입니다만 제가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요? 브라운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적합하십니다. 유럽의 방위산업계는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주 저는 그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복합 장갑 시스템,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빈자리 없이 채워졌고 많은 청중들은 서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독일 엔지니어가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술은 이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도했던 접근법들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층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고대 한국의 갑옷은 여러 층의 다른 소재를 교차 배치하여 충격을 분산시켰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현대 기술과 결합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기술 설명과 함께 독일의 접근법과
우리의 접근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으며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위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자였던 독일 엔지니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국가의 대표단들이 저희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제안은 영국 국방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흑표의 장갑 기술을 자국의 차세대 전투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이전 협상을 원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고, 사장님은 직접 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 박사, 당신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차세대 전투차량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와 영국 국방부 사이의 기술 이전 협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2005년 흑표 프로젝트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복합 장갑 기술은 각국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미국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시장이었고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 한국 기술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초 미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미래 전투 시스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는 우리의 기술을 자세히 소개했고, 특히 미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응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후 미 육군 장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음 주에 에버딘 시험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에버딘 시험장은 미군이 가장 까다로운 무기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테스트는 우리 기술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미군은 그들의 최신 대전차 무기로 우리의 장갑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우리 기술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장갑은 미군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일부 항목에서는 미국산 장갑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미 육군 장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강 박사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 같군요. 2007년 미국과의 기술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계약이었습니다. 우리의 복합 장갑 기술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 차량에 적용되기로 결정되었고, 그것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방위산업 예산도 급격히 삭감되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위기를 맞았고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 시기는 제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하셨고 저는 회사 일과 가족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초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새로운 장갑 기술을 공모했고 이는 모든 회원국들의 군사 장비에 적용될 표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고 기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스마트 장갑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장갑이 타격받는 순간 내부 구조가 자동으로 재배열되어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즈. 그들은 모두 100년 이상의 역사와 엄청난 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거인들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본부에서의 최종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기술이 철저하게 테스트되었고 마지막 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평가 끝에 나토 표준 차세대 장갑 기술로 한국의 한성방산이 개발한 스마트 복합 장갑 시스템을 선정합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비회원국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한성방산 대표로 참석했던 우리 사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박사, 당신이 해냈소.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이 이 성공 사례를 다루었고 청와대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2011년 저는 한성방산의 차세대 전투차량 연구소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방문했고 한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모교인 포항의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라. 글쎄,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그리고 기억해. 우리나라는 불과 6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어.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포기하지 마. 강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2025년 현재 한성방산은 세계 5대 방위산업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소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계적인 방위산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탄 기술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의 우주 파편 방호 시스템, 재난 구조용 장비, 그리고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안전장비 등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최근 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재난 구조 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것이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포항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꽃을 들고 서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묘소를 떠나오면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포항제철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연기가 마치 부모님의 영혼이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 시련, 도전,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 저는 제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미래의 강민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빛나는 강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기술자의 이야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